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업 소개를 할 루비 디렉터 이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가 잘생겼다고 하셨어요? 항상 많이 듣던 거라서. 그 세 분? 네. 오늘 선물 제가 큰맘 먹고 제가 오늘 선물 다 풀어야겠다. 그래서 저희 롤러스케이트장에 4개 있잖아요. 거기 한 1000명 이상은 들어가요. 예.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쿠폰을 호응도 봐서 한 장씩 뿌릴까 전체 뿌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늦었어요 지금. 제 강의는 그냥 저는 막 전문적으로 딱딱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좀 편하게 얘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수저예요, 금수저. 저희 부모님 잘 만나서 제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곳에서 태어났으니까. 보이시죠? 이게 제 고향이에요. 정말 좋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저희는 배산 임수예요. 저희 뒤에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저희 집 옆으로 개천이 흐르고 어릴 때는 엄마 아빠들 빨래 많이 하셨고요. 엄마들 오셔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그럼 거기서 물 막아놓고 기억이 나요. 5살 때 막 수영하고 무릎까지 채우고 좀 크니까 거기 청암 조수지라고 저기 위에 있어요. 조수지 가서 수영하다 죽을 뻔하고 형들 따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쉬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수지 이런 데서 수영을 안 하고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 논이 저희 거예요 다. 어딘가 있겠죠. 저희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이게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엄마 밥상이라고 생생 정보통에 20분짜리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다고 엄마가 저는 저한테 보내주는 줄 알고 엄마 그거 안 된다 했어요. 저는 왜냐면 그때 제가 망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나이를 보니까 제가 이제 한 7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31살 차니까 아버지가 저보다 더 젊으신 거예요. 37, 어머니가 36때 이 사진을 찍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8식구 할머니까지 같이 살고 큰 누나, 작은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있어요. 5년 사이에 8년 사이에 5명이 태어났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도시에 나가면 또 이렇게 엄마가 데리고 나가죠. 광주 시내 나가서 기억에는 이제 대공원 같아요. 어머니가 되게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제 몸이 약해서 버스만 타면 오바이트를 엄청 하는 거예요. 차멀미를 해서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종점까지 가요. 항상. 그걸 치우느라고 어머니가.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아요.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오바이트를 하니까 기사님한테 미안하니까 종점까지 가서 청소를 해주셨던 저는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어릴 때 저는 밥을 그렇게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 갔다 작은 아버지네 서울 한번 놀러 오면은 엄마가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했을까요? 걔 밥 더 달란 말 못하니까 더 주라고 그냥. 그렇게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그러던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와서 대학교 다니다가 회사 취직을 하고 나는 돈을 벌고 싶다 해서 창업을 했었어요. 이제 회사를. 이제 그 일을 3년 배우고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정말. 야,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거구나 해서 대박이 났는데 또 사람이 큰 돈을 만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란 걸 또 저희 아마 이거 와이프도 다 아니까 어차피 몽땅 까먹었어요. 한 3, 4년 한 10몇 억을 다 까먹었어요. 그때 주자도 모르고 돈 놓고 돈 놓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투자했는데 서브프라임이란 게 와가지고 아작이 났었어요. 다 팔고 나니까 뭐가 남겠어요? 이제 빚도 엄청 남고 한 2억 얼마가 또 이렇게 빌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상단에 왼쪽에 있는 상단에 더프샵이란 걸 창업을 했었습니다. 제 얘기가 다 현실 점검이에요, 여러분. 뭐 따로 다른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이거 한다 했을 때 다 반대했어요.
왜냐면 제가 마사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마사지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 반대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산후로 힘들어할 때 마사지를 받는 거 보고 저런 것도 받는구나. 그때 그 마사지란 걸 알았고 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춘천까지 갔어요. 저희가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데 2시간 받고 2시간 있고 집에 오면 또 2시간. 그러니까 6시간 7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한 10회권 또 끊었어요. 또 싸게 해준다 해가지고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 3-4번 가니까 가기 싫다는. 근데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아프다는데 가야죠. 잔머리를 또 쓴 거죠. 저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10회를 빨리 끝내자. 아니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와이프 2시간 받고 저 2시간 받고 그냥 또 집이 밤늦게 오고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검색을 해봤어요. 마사지 샵이 왜 춘천에 있을까? 서울은 없을까? 많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 서울에서 하면 되겠네. 서울이 더 싸요 또 보니까. 그래 하다가 그때 마사지를 받았고 나서 그 마케팅을 본 거죠. 이거는 뭐 구조가 5대5 막 이런 식으로 관리사분하고 이런 거는 해보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더 푸시업이란 프랜차이즈를 이사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오픈을 하게 됐어요. 1호점 오픈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 욕심이 2호점 내고 2호점 냈는데 7개월 만에 됐어요. 3월달 오픈하고 11월달 오픈했는데 쪽박이 났어요. 네, 너무 경쟁이 심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2-3년 있다가 저 매장이 그때 한 150군데 중에 한 10위 안에 들었을 거예요. 쪽박 난 곳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잘 된 이제 망해 보니까 안 돼 보니까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거는 제가 신규 매장을 인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신규 매장을 오픈한 게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안 되는 데를 다 찾아가요. 제가 인수했어요. 예전에 그냥 오픈하면 최소한 2억에서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인수하면 1억이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해요. 뭐 강남역점, 목동역점, 애호구역점 다 인수를 하는 거 반포 막 인수하면서 초대박이 났었어요. 또 운이 안 좋으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잘 되니까 저희 고객분 중에 잡지사 대표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기사글 하나 써주겠다고 메인 표지 모델도 들어가고요. 한 5-6장 넣어주셨어요. 잡지책에. 그러다가 그때는 제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성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내 인생도 바뀌겠구나 했는데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15년 전에 14년 전에는 마사지샵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프랜차이즈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동종 업종이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본사만 돈 버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 500m 넘어서는 또 오픈할 수 있는 가맹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사지샵인데 500m 지하철역마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도 이제 끝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업종을 이제 바꾸려고 생각하는 도중에 그때 좀 잘 됐을 때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에어비앤비 이제 강릉에 이렇게 2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쓸 때는 쉐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거의 저기에서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좀 많이 그때는 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얘들도 학교 안 가고 그러다가 지금부터 이제 5년이 넘었죠. 지금 만 5년이 넘었으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을 지인이 한다고 대구에서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미친놈이라 했어요. 누가 롤러스케이트를 거길 타? 나도 우리 아이들 인라인 스케이트 공원에서 타면 되는데 돈 주고 누가 거기를 가? 했는데 그 사람이 오픈을 하는 거 보고 나서 이거 대구에 한번 가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주말에 갔는데 뭐 사람이 북적북적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해야겠다. 달러빚을 내서라도 해야겠다. 마사지샵을 팔기 시작했어요. 팔면서 오픈을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었어요. 정말 초대박이 났었어요. 인산 이내로 주말에 방학 때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해서 1년 사이에 3개를 오픈했었어요.
3개를 뭐 남양주 이렇게 오픈하다가 이게 이제 영등포 홈플러스점 올해 이제 홈플러스 이게 내가 1월 달에 영등포점에 오픈을 한 건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또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저희 할 때 없었는데 한 개 생기니까 매출이 반토막이 나요. 또 한 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반토막이 나요. 예. 저부터도 집 가까운 데로 가겠죠. 그러다가 이거는 동네 장사, 동네 장사는 아니고 이제 지역 장사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런 와중에 메모더급 코로나가 왔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코로나 한두 명 일산에 또 제일 먼저 터졌어요. 일산이 1호 코로나 분이 나오셨는데 한 명이 나왔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한 명 나왔는데 2명, 3명 나오니까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최소한 5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관리비, 임대료가 4천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뭐 대구 터지고 뭐 터지고 하니까 한 달씩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 문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오롯이 빚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무서운 게 야 이러다가 죽지를 못하는 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때 저는 플랜 B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돈은 어디 가서나 다 벌 수 있어요. 지금 나가서 편의점에서 알바해도요 시간당 10,000원 줍니다. 주급 뭐 주에 2-3시간만 해가지고 15시간만 넘으면 주유수당 해가지고 거의 12,000원씩 줘요. 예. 다 벌 수 있어요. 돈 버는 거는 쉬워요. 200 버는 거 내 시간 가서 20시간만 하면 200만 원 다 줍니다. 왜? 그만큼 급여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전에 이때는 2020년도에 터진 거기 때문에 7년 전에 플랜 B를 저희 와이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유산화였습니다. 유산화를 처음에 한다 했을 때 제가 우리 와이프 막 손잡고 넌 잘했어. 역시 너는 우리 집을 일으켜 세울 그런 여자야. 너 대단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맨날 뭐라 했겠죠. 그걸 왜 하니? 그냥 유산화 한다 돈 쓴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가서 그냥 돈 쓰고 뭐하니? 그냥 카운터 하나 봐가지고 200만 원이라도 아끼면 가정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매출도 오르고. 근데 그건 싫대요. 근데 싫을 이유가 있었어요. 와이프가 딱 보니까 제가 급여를 안 줬어요. 와이프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정당하게 내가 20시간을 했으면 200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주고 힘드니까 조금 더 줄게 하고 또 전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 것 같은데 맨날 오픈을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인건비라도 좀 저희 와이프가 좀 채워줬으면 가게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거 한다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는 제가 반대했는데 와이프는 자기는 제가 반대를 안 했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막 강하게 대처를 못해요. 예. 저 속으로만 뭐 많이 끙끙 앓았나 봐요. 그냥.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아파도 티를 내요. 저는.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자요. 예. 그러면 와이프가 알아줘요. 그걸. 예.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자영업 하면서 유산화 하면서 유산화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벌벌벌 떨었어요. 7년 전, 10년 전에 뭐 홈미팅이라는 걸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 석자를 냈는데도 제가 제 이름을 제대로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홈미팅에도 갔을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나 안 간다 했어요. 저기 가서 못 가겠다고. 스피치 시키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화가 그때 이제 7년이 돼가지고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유산화 야유회를 했었어요.
딸아를 갔었죠. 갔는데 제가 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날 가는 날 또 대판 싸웠어요. 차에서. 5월 5일 날 야유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도봉구 창동에 살았는데 창동에서 양평까지 거의 3시간이 걸렸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비전도 못 본 사람이 가서 유산화 한다고 노란색 옷 입고 가는데 아니 그때는 가는 사이에는 되게 쪽팔렸어요. 가고 나니까 다 노란색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지. 네, 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가고 나서는 갔을 때 와이프가 사업을 3개월 했어요. 2월 사인하고 3개월 파트너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는 와이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희 가족들 4명이 갔어요. 4명이 파트너가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네, 저희 큰애 작은애 딸 둘 데리고 같이 갔죠. 가서 밥 맛있게 먹고 사진 찍고 올 때 어떤 생각했냐면 저 사람은 좋겠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럽다. 그냥 그 생각하고 왔어요. 하고 나서 제가 유산화의 보상을 보고 듣고 나서 이 사업을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시간이 한 5년 지나서 이렇게 많이 저희 에이블 팀으로 해서 유산화 야유회 1박 2일을 했었어요. 예.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다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데려가요. 2-3명. 저희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하다가 돈이 안 된다고 막 집에 막 들어가기도 했는데 스폰서님이 얘기했어요.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강의를 한번 해보라고. 강의를 하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알게 된다고 해서 강사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죠. 하고 나니까 하면서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벤션을 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컨벤션도 있지만 그때는 홍콩, 싱가포르 막 이런 데서 컨벤션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컨벤션도 가고 아시아 컨벤션 그리고 내년에 하잖아요. 그래서 컨벤션을 한번 따라가 첫 컨벤션이었어요. 저는 갔을 때 이거는 예전 사진이고 그 전에 이제 홍콩 컨벤션 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제가 홍콩 컨벤션에 처음에 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37만 원, 뭐 40만 원 유지비였는데 그것도 나는 아낀다고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싱가포르, 홍콩 그때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되게 밝는 거예요. 밝고 자기 신분 상승, 자기 생활 패턴이 바뀔 수 있는 가문이 바뀔 수 있는 이 사업이라 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지? 그때 오기에 생기더라고요. 아, 이 사업은 정말 해야겠다. 저 사람도 하고 저런 환경에서도 하는데 나 같은 환경이 왜 안 될까?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선진국 사람들도 이렇게 멋지게 이 사업을 하는구나. 그때 또 제가 많이 느꼈죠. 이 사업을 해야겠다 더. 그래서 저 내공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내공을 쌓으면서 저와의 약속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또 오면 어떻게 돼요? 저희 스폰서님들이 많잖아요. 스폰서님들이 또 많이 길을 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유산화 이 미국 컨벤션에 가가지고 울었어요. 저도 이제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케빈 코스터너 회장이 그때 막 이렇게 기타를 치는데 하다가 에? 제가 하여튼 있어요. 치는데 갑자기 유산화 파운데이션 이 영상이 딱 뜨는데 어느 순간 제가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우니까 혼자 쫙 우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회사가 나와 손을 잡아주는구나. 이런 회사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옆에를 딱 봤는데 다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나만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었구나. 유산화는 그냥 감동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삶을 다시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 그래, 인생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갈 수 있고, 내가 돈만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유산화에서는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같이 꿈을 이루고, 재밌게 살다가, 제가 내 인생, 갈 수가 있구나. 한 500년 산다고 하면 이것도 한 100년 해보고 저것도 100년 해보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짧은 인생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컨벤션을 해마다 갔어요. 해마다 가면서 이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제가 2020년도에 루비 디렉터가 됐는데 2020년도에 정말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빚이란 빚은 다 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와이프는 제가 죽을까봐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이 왔으니까요. 제 힘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고 나면 한 달에 되면 1억씩 까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임대료 뭐 보증금이 있으니까 임대료 관리비는 안 내도 돼요. 그거 까먹을 때까지는 그냥 어느 정도 해주는데 인건비는 체납이 되면 큰일 나거든요. 고소 들어와요. 근데 이제 유선화에서 와이퍼 주급이 들어오잖아요. 루비 하면 200 이상이 들어오잖아요. 250, 300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급으로 그걸로 이제 직원들 급여 주고 미안해 다음 한 명 잘라야 되죠. 퇴직금 못 주니까 넌 퇴직금 내가 3개월 할부로 줄게. 그렇게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유선화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이때 에어비앤비하고 유선화가 저를 이제 많이 지켜준 거죠. 그리고 큰 돈이 들어간 거는 다 망했어요. 저만 그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일산 제니스라고 주상복합 있어요. 50 몇 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뷔페 식당 500평, 뭐 볼링장, 뭐 키즈 카페 1000평, 저희 롤러장 400평 막 이러는데 다 제일 먼저 뷔페가 그냥 그 리뉴얼 그 공사한 것만 더 10매덕이 들어간 거거든요. 제일 먼저 3, 4개월 만에 문 닫고요. 쫓겨났어요. 임대료 보증 끝났으니까. 키즈 카페 한 달에 뭐 7, 8천원씩 나가는데 거의 볼링장 만기 끝나자마자 그냥 자물쇠 잠그고 수저 하나 못 빼갔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그냥. 근데 저는 유일하게 제일 큰 데에서 저만 살아남았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저는 막 냈거든요. 그냥. 근데 그런 업체는 그냥 수입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 체납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제가 그때 유산화를 너무 크게 봤어요. 야 유산화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버텼구나. 그때 유산화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나는데 그때 코로나 당시에는 바닥이 아 그래 좀 되겠지 했는데 저는 한 3-4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한 3년 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한 2년 힘들고 작년부터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역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또 저한테 힘든 시기를 줬지만 또 한번 물을 한번 이렇게 정화를 시켰어요. 경쟁 업체들 많이 없어졌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없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아, 신나 죽죠 그냥.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죄송한 거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치킨집 하는데 옆에서 치킨집이 생기면 짜증 나죠. 경쟁하는 거예요.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매출은 예전보다는 이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90% 이상 나오니까 이제 2, 3년 까먹은 거 다시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반대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분의 결정을 제가 하겠지만 뭐가 잘 된데 따라가지는 마세요. 정말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영업 얼마나 들까요? 평균 창업 비용이 한 1억 들어간대요. 이거는 작은 평수예요. 작은 평수. 뭐 커피숍 조그만한 거 뭐 한 5평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탕후루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핫하잖아요. 엄청 핫해요. 저희 와이프가 또 핫한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저한테 탕후루를 작년에 한번 하라 하더라고요. 야 그거 하면 개고생한다. 그리고 안 돼. 너무 달아. 나 그랬거든요. 먹었는데 너무 단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해요. 이게 예전에 대왕 카스테라? 이거는 아이들보다는 이제 이렇게 집에 어른들이 가지고 하나씩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식용유 탔네 뭐 안 좋은 거 탔네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탕후루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 다 좋아하기 때문에 금방 식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들이 제재하지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지인이 저한테 탕후루를 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안 한다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했어요 또 탕후루를. 그래서 친구가 알아보니까 그 탕후루의 삼성이에요. 왕가 탕후루라고 거의 창업 비용이 6,850만 원이 들어가요. 이거는 임대 보증금 빠진 거고요. 예, 뭐 간판 비용 이런 거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걸 알아봤는데 이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브랜드 LG를 대단한 탕후루를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는데 여긴 좀 싸요. 그래서 한 5,4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럼 보증금 하면 그래도 한 8천만 원 안으로 오픈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대단한 탕후루를 3월 달에 그 업체하고 미팅하고 7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그거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7월 되기 전에 5월 달에 제가 검색할 때 3개밖에 없었어요. 대전에. 뭐 둔산동 이렇게 번화가 몇 개밖에 없었는데 이거 조사하고 내가 깜놀했어요. 정말 27개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어제 전화했어요. 제가 어디냐 그러니까는 얘도 사이드 잡으로 그냥 투잡으로 하나 오픈해 놓은 거예요. 직원들 다 빠졌대요. 유지가 안 된대요.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 해가지고 자기도 오픈했는데 다 오픈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대단한 탕후루 본사예요. 본사. 왕가탕후루 본사예요. 본사는 무조건 많이 오픈하면 좋죠. 탕후루는 죽지는 않아요. 많이. 본사는. 근데 이 업체들이 다 죽겠죠.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알바도 없애고 이제 하다가 자기가 들어가고 와이프가 들어가고 누나가 들어가고 이제 가족 경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도 전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영업이란 걸 해봤는데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돈 버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 제일 절친인 친구라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생존율이 보면 적어요. 저도 예전에는 코로나 겪기 전에는 저만 잘 되면 되지. 그래서 경쟁 모드였어요, 항상.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딱 보니까 그 상가가 한 150개 있으면은 상가 돌아다니는 일이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저희 그 일산 그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가면 다 폐업 사장님들하고 또 친하니까 폐업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사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유 어떻게 저를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은 저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걱정이나 해라 하겠죠. 당연히. 근데도 그때 제가 느낀 게 사회라는 거는 같이 잘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이렇게 많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돈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한 달에 500 들어와요. 돈 번 거예요?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따지면 돈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영업은 제가 권하지도 않지만 하지 말라는 것도 뭐 하여튼 본인들 선택하시면 돼요. 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자영업은 놀러장하고 마사지사만 그것만 안 하시면 돼. 다른 거 하든 말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놀러장은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나요.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도 회사 나는 건설 회사 부도 난다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파산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들 힘들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영업을 하려고 해도 40대 전, 40대 초반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망해도 좀 젊음이 있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하지 마세요.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1위예요. 예,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퇴직금으로 뭐 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말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노후 생활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뭐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더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사이드 잡을 하나 해야 돼요. 예. 제가 그 사이드 잡을 제가 하나 좋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노후 생활비 12억이 없다. 그럼 무조건 준비하세요. 저도 유선화를 정말 10년 전에 국민연금 대신 할 수 있는 이걸 보고 생각을 했지 코로나 대응으로 사업을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비 안 됐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전문가들은 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옆집 언니, 가족,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왜냐면 성공한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은 전문가,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을 합니다. 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그 금맥이 있어요. 근데 그 금맥 오늘 다 보고 오거나 아마 만지고 왔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샴푸하고 토너 바르고 저는 토너는 잘 바르는데 다른 거는 유분기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제 무조건 토너만 발라요. 하루에 한 5-6번을 발라요. 토너 바르고 샴푸하고 린스하고 뭐 치아까지 하고 칫솔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하나에 제가 뭘 하고 왔어요? 소비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이 된다는데 말이 돼요? 안 되겠죠.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왜 사업이 될 건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간단해요. 그냥 소비하시고 이 소비했는데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달하시면 돼요. 소개하시면 돼요. 우리 소개 많이 하잖아요. 제 친구 얼마 전에 제가 천안에 갔는데 야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저기 저번에 회식했는데 여기를 가자 하더라고요. 소개한 거잖아요. 알선한 게 아니에요. 소개를 한 거예요. 저도 제 친구 우리 집에 오면 어디로 가요? 그 이 친구 그게 하나 예우잖아요. 이 친구가 왔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좀 좋은 데를 좀 좋은 곳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간혹 가다가 점포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포가 없어야 돼요. 왜 점포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그냥 뭐 하나 매대를 깔고 판매를 하면 되지 다른 걸. 예.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점포도 없고요. 구정 광고예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걸 회사에서 저한테 소개비로 구정 광고비를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시간이 지나면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모든 자영업은 시간이 지나도 혼자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혼자라는 게 그 업체가 그 동네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유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팀이 돼요. 제가 롤러스케이트장을 하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 우리 옆에다 한다고 해봐요. 그놈하고 저하고는 오늘부터 악연이에요. 그렇죠. 네, 그놈이 죽어야지 제가 사는 거니까 악플 달고 뭐 하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국 다음으로 저희 한국이랍니다. 한국이 세계 2위인데 매출이 5조 2천억이래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라면 시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국 법의 35%의 수당을 그 이상은 풀면 안 돼요. 35%까지 풀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회사들이 34점 몇 프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작년에 1조 8천억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 안 들이고 하는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저도 다른 거 다 폐업하고 싶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투자한 게 있으니까 못 폐업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데 1위가 우리나라에서 뭐 전세적으로 그렇고 영양제가 51%, 화장품이 22%, 생활용품 17%. 네. 그래서 1, 2위 같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하시면 돼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고르는 방법은 소비자면 당연히 좋은 제품만 만드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업자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사가 망하면 안 돼요. 튼튼한 회사. 그리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내 소개했을 때 합당한 보상을 주는 회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공정한 보상 플랜을 보셔야 돼요. 제품을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제품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이 사업이에요. 이 안 할 이유 전혀 없죠. 네, 자영업에 비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너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비전 있는 사업이에요. 대세입니다, 대세.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 딱 보면 예전에 젊은 층은 또 틀리더라고요. 저희 때는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만 지금은 네트워크 마케팅 이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0대 이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구가 항상 가슴에 울려요. 예. 잠자는 동안에 수입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 기계죠. 이렇게 해서 수입을 원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싫고, 워렌 버핏이 이렇게 했을 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온다,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저는 유산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산화는 마이런 웬츠 박사에 의해서, 면역학 박사에 의해서 설립이 된 회사예요. 그래서 비전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아파트 현관에 딱 들어오면 제가 이 문패를 달아놨어요. 예.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달았다. 초인종에다 달아놓을 걸. 저희 호수 밑에 다니까, 예. 지인들은 그걸 보고 오겠죠. 2,500 사고 맞나? 제가 얘기를 해버렸네. 2,500 사고. 거기에 이제 보고 오는 거지. 근데 볼 때마다 제가 그냥 뿌듯해요. 명패 회사에서 그때 준 게 있었거든요. 그걸 달아놨는데 좋더라고요. 1992년도에 유산화가 헬스사이언스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설립이 됐는데, 하나의 저희 강원도 같이 청정 지역이에요. 그 솔트레이크 올림픽, 또 여기 동계올림픽도 열린 곳이거든요. 여기 가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당당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유산화가 지금 31개국에 진출이, 31년 동안 25개국에 진출이 되었습니다. 곧 이제 인도에 오픈이 된다고 해서 이제 25개국인데, 인도 인구가 15억인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유산화는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35%, 30%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가 2013년도에 들어왔을 때 와이프가 제가 회사 봤는데 250억 정도 됐었거든요. 매출이 거의 한 8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이 사업은 정말 되는 사업이구나. 농론할 수 있는 사업이고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나스닥도 있고 뉴욕 증시 상장이 됐다는 거는, 상장이 됐다는 건 회사를 다 제끼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나 다 와서 우리 회사 회계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는 이제 주식을 좀 싫어해요, 지금은. 예. 근데 회사는 너무 좋아요. 상장이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과학이에요. 왜 과학이냐면 150명 이상의 연구진들이 만든 제품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건강식품이니까 그냥 우리 건강원 생각하면은 무슨 즙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가봤는데 그렇게 이제 이 전문가들이 다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의사들이, 면역학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운 입고 나오셔가지고 다 인사를 하면서 그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할 때 대단하다. 저 그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인하우스 제조 시설이에요. 타 회사에서 보면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타 회사 만들고 마케팅만 이렇게 짜가지고 푸는 회사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는 유산화 본사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각국에 다, 한국도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 한국에 라벨링까지 다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품이 좋냐? 예, 좋아요. 이걸 저희가 좋다 하는 게 아니라 3기관에서 많이 좋다고 하는데, 그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라고 있어요. 캐나다 맥 윌리엄 박사한테 위임을 해서 그 사람이 4년마다 이 제품을 다 수거를 해요. 북미에 있는. 그래서 수거를 해서 이 책을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교보문고나 시립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성분 표시가 있는데 항상 1등을 해요. 네. 지금 별 몇 개 이게 아니라 흡수율 96.5% 예전에 막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별로 하는데, 별도 이게 너무 분간이 안 된다. 그래서 플래티늄 플러스 메달을 지금 획득을 했습니다. 이걸 메달을 획득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의학 제조 시설로 먼저 등록이 돼야 돼요. 이런 FDA 승인을 받고 제조 등록이 돼야지만 이런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품력 자랑선 수상 내역이 본사에 가보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복도에도 뭐 트로피가 깔려 있어요. 700개 이상의 이제 제품을 받고 유산은 신뢰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언제냐면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이 이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이 섭취를 했을 때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 1인당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제품을 주는 거예요. 100만 달러면 저 같아도 이 제품을 먹고 나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게 낫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근데 아직까지 도핑 테스트에 걸렸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쵸? 미치야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유산화 파운데이션에서 저도 유산화 파운데이션에 이제 기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TV에 보면은 하세요. 막 저는 3만 원 기부하면 그 3만 원이 제가 후원하는 아이한테 100%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회사 운영하고 경비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한테 5천 원 갈 수도 있고 1,000 원 갈 수도 있고 10,000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후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유산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후원하는 건 100% 가고요. 운영비는 유산화 본사에서 다 따로 별도로 이제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 너무 좋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품보다는 보상이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은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카운터에 가시면 제품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다 구입해서 가셔야지 사업이 돼요. 근데 저는 지금부터 보상 얘기를 한번 가지고 가겠습니다. 유산화는 회원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나 유산화 제품 살래요 해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PC 회원, 소비자 회원, 사업자 회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계속 강의를 하면서 눈을 너무 많이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예. 저도 막 설레네요. 이쪽 그룹이 호응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쪽 그룹에게 놀러장 이용권을 드릴게요. 예. 네네네. 티켓 1인당 2장씩 드릴 테니까 스폰서님한테 명단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주시면 돼요. 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 회원, 사업자 회원. 그 유형은 사업자는 돈이 들어가요. 한 50만 원이면 원비씨. 가게 한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한 1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3개의 유지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되면 3개의 대리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저기를 못 보겠네요. 네. 그래서 3개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야지 100만 원을 내시면 이제 사업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한 개 오픈할 때 150이야. 그럼 3개 오픈하면 150이잖아요. 한 개를 서비스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3개를 해야죠. 단 한 번입니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공정해야 돼요. 여기 포인트 보셔야 돼요.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 브랜드. 저희 와이프가 되게 똑똑해요. 정말 고등학교 때 강현주 이름이 저희 파트너인데 둘이 전교에서 막 1, 2등을 했대요. 똑똑해요 보면 둘 다. 네. 안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똑똑하더라고요 보면은. 똑똑하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쵸? 누구에나 열린 기회입니다. 여기 뭐 중학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누구나 서울대 나와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시간을 얻기 위해서요. 제가 다른 업종에서 뭐 더프샵이든 뭐 롤러스케이트장이든 이런 업종에서는 저도 전문가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제가 현장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문 열고 오픈한다고 하면 하나의 그냥 하지만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유산화를 알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시스템화 만들었어요. 그 시스템화 만들기까지 5년, 10년 걸렸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월급을 주지도 않는데 되게 열심히 하네?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게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이 좋은 샘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야, 유선화 하면 또 사람도 없는데 많은 사람 데리고 와야 되니 와이프가 딱 2명 그런 거예요. 2명 데리고 오는 게 편해요? 한 10명 데리고 오는 게 편해요? 1명도 어려운데, 그쵸? 2명 쉽죠. 저 이 생각 딱 하면서 나중에 보상을 하고 야, 100명도 데려오겠다 했어요, 제가. 100명도. 왜? 이렇게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보상인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방식. 예전에 핸드폰 그 집에 그 정말 옛날 핸드폰 이런 핸드폰 있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그걸 본 거예요. 아빠 이런 핸드폰 있었어. 너 쓸래? 안 쓴대요. 저런 브레이크 방식 10명 데리고 오고 막 진짜 사람 많이 데려오는 방식으로 사업하실래요? 아니면 2명 데리고 오는 사업을 하실래요? 당연히 2명을 데리고 오는 사업을 해야죠. 혼자 아닌 팀과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2명인데 팀이 될까요? 됩니다. 유상 무한 깊이에요. 무한 깊이. 제가 제일 밑에 있는 저 1단계를 데리고 와도 저한테 이분의 모든 매출의 20%, 쫙 밑에 있는 분도 20%. 예, 누구에나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유사나 보상 플랜 특별하면 20%라 했잖아요. 예전에 그 저희가 안 좋은 말로 다단계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라 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이유가 상위 1%만 돈을 벌기 때문에 상위만 벌기 때문에 돈을 그냥 피라미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만 번다. 근데 유선화는 이렇게 보면 타원형이에요. 누구나 20%. 왜냐면 지금까지 오늘 처음 오셨다 하신 분 계신가요? 처음 오셨다. 처음 오셨어요?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보셨어요? 그러면은 피라미드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는 3%, 5%, 7%, 9% 이러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시면 3% 벌기도 바빠요. 근데 유선화는 20% 준다는 겁니다. 오늘 하신 분도 20%, 1년 하신 분도 20%, 10년 하신 분도 20%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게 돼요. 여기는 마감제가 아니에요. 보험사, 타회사 보면 마감하느라고 죽어요. 만약에 유선화도 마감이었다. 그러면 저희 스폰서님들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마감, 직급에 대한 마감하려면 자기도 팔려 나가야지.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스폰서님들 보면 항상 이 자리에 있어요. 월 초든 월 말이든 있는 이유가 마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산이에요. 정산. 그래서 실적 2월이 되기 때문에 사재기 할 이유도 없어요.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저희 했는데 20% 주고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2월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쵸?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지역이 어디세요? 결혼 안 하셨죠? 자제분이 몇 명? 그럼 2장 가면 맞겠네요. 네네네. 3명이면 3장이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 주별 후원 수당, 주마다 줍니다. 그래서 무한 깊이 누구나 20% 자녀 실적 2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2명이라 했어요. 좌측과 우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치만 하는 거예요. 좌측에 3,000포인트 먼저 사인했으니까 우측에 2,000포인트 발생이 됐다 주에. 그럼 2,000에 대해서 20%. 네, 정산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 3,000에서 2,000 뺐으니까 1,000이 남죠. 1,000은 2월. 네. 그래서 계산을 이제 하다 보면 400포인트 제일 밑에 저희 무한 단계라 했잖아요. 그러면 G라는 분이 제품을 400포인트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EA 위로 있는 레그상 다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이. 뭐 몇 단계 없어요. 그냥 무한 단계예요. H도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게 3개 했어요. 저는 오늘 소개만 이렇게 파트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전달을 오늘 못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1,400포인트, 1,6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무한 깊이 매출 누적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무한 깊이 누구에게나 20% 자녀 실적 2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는 가게 1개 있을 때지만 가게 3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번 대리점은 말 그대로 본점이에요. 본점이고 가게 3개 할 때 일은 어디서 왔느냐? 2번과 3번 대리점에서 해요. 1번 대리점은 2번과 3번 대리점에 한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대리점을 좌우 하니까 2명, 한 명 하니까 3,000, 2,000, 2,000에 20% 하니까 1,000포인트는 2월 해서 2,000에 20%, 2,000에 곱하기 0.2 하니까
$400가 됐어요. 달러 미국에 사니까 1150원이 46만 원이 됐습니다. 3번 대리점도 제가 토탈 2명 하면 한 월 한 1년 한 연봉 한 1억 되고요. 4명을 찾으면은 10년 안에 4명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0 대 2,000으로 또 이렇게 파트너를 했어요. 뭐 CD가. 그럼 2,000에 똑같이 $400 46만 원. 그러면 2번과 3번 대리점 다 정산을 했어요. 그쵸? 안 한 대리점이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그래 1번이면 분명 2번, 3번 다 했는데 1번은 또 해준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번은 반 쪼개니까 2번의 대리점의 모든 매출이 5,000점이고 3번의 모든 매출이 4,000점이에요. 그래서 4,000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설레더라고요. 9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가게 한 개 일할 때는 92만 원이었는데 가게 3개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184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주급으로 가져간다 생각해 보세요. 좋죠. 예, 여기에는 보너스가 빠졌습니다. 예, 당연히 제가 1BC, 3BC 했는데 타 회사는 다 가게 한 개로 시작을 해요. 평생 가도 한 개고 유선화는 3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수입의 성장이 곧 직급으로 성장이 돼요. 직급을 가야지 수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팀하고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제가 이만큼 성장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직급 성장까지 같이 가는 거고. 직급 체계는 쉐어러부터 있어요. 쉐어러, 빌리버, 빌더, 어치버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저희 스폰서님들 보면은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3스타 다이아몬드 있는데 처음부터 오자마자 3스타 됐을까요? 아닙니다. 쉐어러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쉐어러가 됐네? 그러면 빌리버. 아 이렇게 하니까 빌리버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목표를 세우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유선화를 말뚝을 박아야 했다 생각을 딱 한 게 딱 이거예요. 직급마다 올라갈 때마다 직급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직급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냥 안 가야죠. 근데 유선화는 가야 돼요. 왜? 직급 유지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40만 원, 오늘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되죠. 지금 사인하신 분도 월 유지 50만 원. 직급 유지가 없어요. 그냥 50만 원이에요. 네, 수입에 상관없이. 추가 비즈 센터. 저 같은 사람한테 성향이 맞아요. 한 개보단 두 개, 두 개보다 10개. 네. 이 사업을 더 이제 세기를 박은 게 뭐냐, 콩쿠르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추가 비즈 센터를 주겠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회사가. 세상에 말이 돼? 중복으로 막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지만 지금은 이제 10개가 있거든요. 추가 비즈 제가 덮프샵이 10개까지 해봤거든요. 가게 하나 월세가 500이다. 그러면 10개면 얼마예요? 5천이에요. 제가 그 미친 짓을 왜 했을까요? 돈 많이 벌려고요. 망할 거 생각 안 해보고. 많이 벌려고 계속 오픈을 한 거예요. 유선화에서 가게 10개를 준다는 거예요. 월유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 예? 500이죠, 당연히. 500만 원 정도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월 한 1,000만 원 벌면 500 해야죠. 네, 주면은 해야죠. 근데 그 500만 원 어떻게 돼요? 다 막 땅에 묻거나 버리거나 먹다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유지가 그냥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추가 비즈 센터는 맥스 이제 하다 보면 시간이 되다 보면 맥스가 5천 대 5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한 번씩 줘요. 그래서 한 대리점당 2개씩만, 네, 2번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5천 대 5천이 됐을 때. 네. 비즈니스 센터 무한대.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큰 돈 안 들이고 돈도 안 들였는데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보너스예요.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원료지기는 없는 거죠. 보너스로 주면서 원료지 더 알아가면 누가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가 있고 리더십 보너스가 엘리트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그 평생 매칭 보너스는 제가 후원한 사람의 급여의 후원 수당 15%를 받아가요. 제가 우리 1, 2등 했던 강현주 대표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지금 골드 디렉터인데 급여의 15%를 저희가 가져가요.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이아몬드, 루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꿈을 여기서 다 펼쳤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이에요, 진심. 네,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15% 보너스 평생 줍니다. 네.
무한대고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도 뭐 보면 몇 억씩 받아가시더라고 분기별로요. 그래서 셀러비 어떤 분은 여기 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셀러비 보너스는 저희 이제 화장품 있잖아요. 전달을 하면 부가세 빼고 25%를 바로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110만 원 전달했다. 그러면 100에 대해서 25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그 다음 주에 지급이 됩니다. 돈이 되죠. 네. 그리고 맥스아웃 자동이체로 보너스가 5천 대 5천이 됐다. 그러면 저 250불을 더 보너스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이 가능해요. 우리 막내딸이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이제 유산아 만나서 셋째를 낳았는데 자기는 유산아 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열심히 해라. 루비가 뭐니 루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지금 알아요. 걔네들이 뭐 4살 때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 잘하는 놈한테 나 이거 주겠다 했어요. 공부 좀 하라고. 그래서 한계가 없습니다. 이 성장하는 데는. 더 열심히 일하고 또 회사에서 막 밀어내잖아요. 여행 가라고. 여행도 보내주고. 이런 다양한 혜택과 보너스를 받으시려면 유지만 하시면 돼요. 나 그냥 지금은 이제 시작하고 나 우리 남편 눈치 보니까 그냥 25만 원 정도만 유지할래. 유지하셔도 돼요. 이 보너스 다 줘요. 아니면 난 진짜 왕성하게 사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50만 원 유지하시면 돼요. 평생. 50만 원어치를 알뜰하게 유산화 제품을 쓰세요. 샴푸, 린스 다 떨어지면 유산화 화장품 쓰면 하면 50만 원도 부족해요. 그쵸? 슬기로운 소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가는 일은 뭐예요? 제품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고 생산하고 해서 저희한테 그 제품을 전달하는 것까지는 저희 사업자들한테까지 할 수 있게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회사 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제품을 공유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재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 세금 계산서 뭐 끊을 걱정도 없어요.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꿔보세요. 그냥 체인지 하시면 찬스가 되니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여기 강의 너무 잘 들으셨어요. 이쪽 전체 제가 저희 영등포 홈플러스 남양주 안양 일산이 있거든요. 제가 티켓 2장씩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상위 스폰서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내일까지, 근데 기간은 3개월이니까 종일권으로 보내줄게요. 네네. 아니 또 저 여기 자주 세워주시면 또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도 브랜드 체인지를 하셔야 돼요. 다른 놀러장 갔다 그러면 유산아 고브랜드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